이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녀는 일본에서 출간된 거는요. 네. 1994년 8월에 출간됐고요. 초창기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87작품 지금 나와 있는데 24년 전 작품. 그러네요. 네. 네. 28번째. 네. 28번째 작품이고요. 이게 뭐 자주 언급하지만 이게 27, 28, 29번째 작품이 아주 기가 막힌 작품들이에요. 네. 27번째가 옛날에 내가 죽은 집, 네. 28번째가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29번째가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다 교수님 스타일들이네요. 아주 제 스타일이고 제가 이거 20명작이라고 그러게 하는 작품들이 3권이 연달아 이제 일본에서 출간이 됐고요. 근데 이 작품이 말이죠. 우리나라 출간일이 상당히 뒤늦어요. 한참 있다가 출간합니다. 이게 무려 20년이나 있다가 20년 넘게. 예, 2014년 9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20년하고 한 달. 그러네요. 예, 진짜 늦게 됐고. 예. 번역은 어떤 선생님이죠? 예, 김난주 선생님. 네, 뭐 여러 번 예, 언급하셨던 해드렸던 김난주 선생님 했고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장 많은 작품을 아마 번역하셨을 겁니다. 양윤옥 선생님인가? 두 분이 아주 비슷해요. 네. 뭐 양윤옥 선생님도 정말 많이 번역하셨죠. 예. 헷갈리는데. 네. 그리고 이거 페이지 수는 383페이지 정도 되고요. 보통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은 상배 페이지는 그냥 기본으로 넘어가고 기본으로 넘어가고 많은 건 뭐 450페이지 예, 뭐 이러다 백야행은 백야행은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요.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인기도를 좀 살펴볼까요? 예, 이 작품은 그 독자 10,000명 투표, 팬 투표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71작품을 놓고 이제 그 선정을 한 건데요. 그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이 48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숨겨진 명작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제가 숨겨진 명작이라고 얘기 자주 드리는 그 뭐 옛날에 내가 죽은 집도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6위이고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가 23위로 그나마 조금 높습니다. 이 숨겨진 명작 얘기 자주 드리는데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뭐 작년 12월에 그 댓글에서 그 교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었죠. 맞습니다. 예. 2017년 12월 24일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 언급드리면은 마구, 동급생, 레몬, 옛날에 내가 죽은 집,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새벽거리에서 다잉아이, 몽환화 이 정도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웬만한 건 다 소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소개했습니다. 네. 새벽거리에서는 정말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작품. 제 스타일. 네. 치정. 살인, 뭐. 불륜. 뭐. 네. 아니, 그런 걸 좋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작품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 그 띠지와 표지에 네. 이 작품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소개해 교수님이 주시죠. 또 띠지 많이 하시라.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싶었어. 인간 모두가 다음 진화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거든.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한 어느 천재 소년의 경이로운 행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의 오마주. 젊은 날의 히가시노 게이고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희망으로 그린 빛과 색채로 가득한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 걸작 SF 판타지. 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영화 예고편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흉내를 좀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예, 다음 회차 이 스포일러 버전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간단하게라도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정도 수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빛에다가 메시지를 담아 연주하는 특수한 능력을 지닌 천재 소년 미스루는 밤마다 학교 옥상에서 자신의 빛 연주, 즉 광악에 메시지를 담아 발신함으로써 네. 그것을 본 젊은이들의 마음을 매료시킵니다. 여기서 이 광악 할 때 광이 미칠 광자가 아니에요. 빛날 광자입니다. 광자죠. 예. 그리고 음악 할 때 악자고요. 그렇습니다. 그의 연주를 보러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의 커다란 집단을 형성하기에 이르고 그들은 한동안 빛의 연주를 보지 못하면 금단 증세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대체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렇게 모인 집단과 이 집단을 이끄는 미스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앞서 설명하셨듯이 황당무계한 내용. 황당무계합니다. 정말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끌어내는 힘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이 책 뒤에 있는 어느 작가의 작품 해설이 아주 재밌다고요? 예, 그 모든 작품에 다 해설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몇 작품들의 해설이 나와 있고
특히 이 작품에 있는 그 해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노우에 유메히토라는 예, 작가네요. 작가입니다. 작가죠, 이분요. 예, 이 동료 작가 같아요. 아주 친합니다. 이 해설이 아주 무척 재밌고 유머가 대단한 작가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이 두 사람은 그 히가시노 게이고와 그 이노우에 유메히토는 술도 같이 즐기고 밤새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아주 친한 사이 같아요. 그래서 이 이노우에는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을 읽어보고 이제 그 해설해달라고 혹은 그 전에 단행본은 물론 그 전에 읽었겠지만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면은 자신이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과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예. 7, 8년 전부터 나 역시 시각과 색채에 관한 자료를 모으면서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에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을 읽었다. 허걱. 다 읽고 난 후에 나의 기분이 그랬다. 별 볼 일 없는 작품이었다면 허걱도 챗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은 부하가 치밀게도 재미있는 소설이었다. 그래서 허걱 다음에 내 반응은 앞불싸였다. 그 며칠 후 나는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를 이 세상에서 제거할 계획에 몰두했다. 제거를 하려고 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제거할 계획에 몰두했다. 아주 재밌죠? 네. 물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팔팔하게 살아있다. 예, 그렇게까지 써 있습니다. 계속 더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이 유닛 그 뭐 글쓰기 방식이 있다는데 예. 그것도 계속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그 해설의 그 바로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예. 히가시노는 그 자신이 유닛 방식이라고 명명한 방법으로 소설을 쓴다고 한다. 이 유닛 방식은 간단하게 말해서 일단 쓰고 보는 방식이다. 정말? 특히 단편 소설은 소설 전체 구성이고 뭐고 없이 첫 줄을 쓰고 그 첫 줄에 이끌려가듯이 다음 줄을 쓰고 그런 식으로 끝까지 쓴다고 한다. 나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묘기다. 그렇게 썼다는 작품에 교묘한 복선이 깔려있고 반전이 있다. 아니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답한다. 그때가 되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전에는 독자에 앞서 나 자신이 깜짝 놀라곤 하죠. 이는 물론 대량의 원고를 소화해야 하는 인기 작가의 절박한 소설 작품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도 그렇지 본격 미스테리와 그가 몇 년 전부터 시도하고 있는 본격을 한 번 비튼 실험적 작품을 그런 유닛 방식으로 쓸 수 있다니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나를 놀리기 위해 유닛 방식이라는 따위의 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만약 나를 놀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면 히가시노 게이고 역시 초인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위험하다.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아직 쓰이지 않은 다음 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놀라워요. 일단 쓰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요 분도 만나보고 싶은데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너무 재밌어요. 앞부분도 상당히 그 카라얀 그 지휘자 있죠. 얘기 네. 나오는데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이 역자 아니죠. 뭐라 그래요? 작품 해설. 작품 예. 해설 때문에 또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예.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히가시노 게이고 전문 방송 원기범 박인권의 더 히가시노 게이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득권층에 대한 반골 기질 이런 게 작가한테 있는 좀 모양이군요. 있죠. 예. 예,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드러나고요. 원래 어린 시절에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야단을 많이 맞았나 봐요. 그랬는지 그 동급생 책 뒤에 그 저자 후기를 많이 쓰지 않는데 몇 작품 안 되는데 거기에도 그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잘 실려 있다고 동급생 방송 때도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도 비슷한 점이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무기로 대중들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전개가 되고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저기에 눈 뜨기 직전의 아이들이 있을 거야. 아니 이미 눈 떴을 가능성이 많아. 문제는 눈 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지. 나는 그들을 배척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과거 교조가 나타났을 때 인간은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그러나 늘 당대 권력자들의 방해를 받았어.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이미 눈뜰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지. 사람을 기만하고 죽여서 권력을 차지했고 그 권력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던 그들이 순수하게 빛을 추구할 리 없으니까 말이야. 예.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분야의 그 특수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기존의 권력들이 이렇게 좀 그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럼요. 그걸 뭐 이게 그 실력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았다. 뭐 이제 이런 그런 그 내용이죠. 이야기인데 예. 그 이 작품에서도 그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한 소년이 싸워 나가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에피소드들로 엮여서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전제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주제 의식이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역시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말이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파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또 워낙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사회파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히가시노 네, 게이고를.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파의 어떤 그 소재는 갖고 오는데 네. 그 소재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예. 그 소재를 가지고 그 안에서 풀어져 나가는 이야기. 뭔가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뭔가를 던져주는 정도인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딱 정확한 그 표현. 정말 사회파는 따로 있잖아요. 교수님 또 좋아하시는. 마스모토 세이초. 예. 아니 우리 댓글에 보니까 예. 그 마스모토 세이초를 언급을 하셔서 거기에 또 푹 빠져 계신 분이 아주 계시더라고요. 뭐 갑군님. 예. 아 갑군님이신가요? 예, 예, 갑군님. 저희 예. 그러면은 저 히가시노 게이고와 끝나면 예.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마스모토 세이초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아이고 아주 할 정도로 대단한 작가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이 소설과 비슷한 영화 한 편이 또 있죠. 예, 그거 저 소개해 주신다.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딱 머리에 드는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냐면은 이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은 그 인간의 오감 중에 하나인 시각에 대한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거거든요. 네네. 시각, 무지개, 뭐 이런 색깔 이런 것들. 근데 이 후각에 대한 것을 다룬 재미있고 특별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 후각. 네. 이게 제목이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아. 그 책입니다. 아 이거 저기잖아요. 영화, 네. 그 소설이 원작이죠? 맞습니다. 예,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 소설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 네. 사실은 소설이 정말로 유명해요. 이게 뭐 한 2천만 권이 팔렸다고. 그 독일 독일 작가 누구죠? 그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맞아요. 예. 그 독일 작가고요. 예, 존 머시 이야기. 존 머시 이야기 아주 유명해죠. 네, 예, 네. 그리고 뭐 콘트라베이스 뭐 이게 이걸로도 아주 유명하고. 네. 근데 요 그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그 일체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네. 어떤 상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상도 거절하는 아주 은둔자적인. 기인이네요.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 그래도 훨씬 인터뷰는 해주잖아요. 그렇죠. 상도 네. 받고 상도 예, 좋아하고. 상은 좋아하죠, 오히려. 그렇죠. 예. 근데 요 그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영화가 딱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소설도 내용도 좀 설명해 예, 주실 수 있죠. 해드릴게요. 예. 18세기 프랑스 생선 시장에서 태어나자마자 사생아로 버려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타고난 천재적인 후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후각으로 파리를 열광시킬 최고의 향수를 탄생시키지만 네. 그 여인의 매혹적인 향기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었던 그는 해결책을 찾아서 향수의 낙원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마침내 그곳에서 그는 그토록 원했던 자신만의 향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아하. 그런데 그곳에서는 언제부턴가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체의 시신으로 발견되는 의문의 사건들이 계속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더하면 뭐 스포일러 되고 뭐 하니까요. 예. 이 영화는 뭐 마지막 장면이 아주 압권이라면서요. 아주 압권인데 네. 이게 이제 스포일러라서 얘기를 그만 못 말씀하세요. 드릴 텐데. 그만 말씀하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이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이 이 시각적인 빛을 소재로 사용을 했고 반면에 영화 향수는 냄새, 후각을 사용해서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교수님 평가를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죠.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독자 댓글 좀 살펴볼게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듯한 느낌.
잔잔하고 흥미롭게 시작해서 중간중간 여러 사건들로 크게 도약해서 마지막에는 희망적인 열린 결말을 맺는 이야기. 예. 상상하기도 힘든 소재를 사용해 끝까지 끌고 가는 작가가 대단하다. 광학을 직접 보고 싶다. 예. 재밌게 읽었다. 갑자기 변한 돌연변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다. 기득권층은 어쨌든 자신들의 기득권이 박탈되는 것을 무엇보다 더 두려워 그렇게 되지 않게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급진적인 변화를 늦추고 있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고요. 예. 또 다른 분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저의 복지 포인트를 다 쓰게 만들었어요. 이제 책을 복지 포인트로 이제 예, 산다는 구매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자,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교수님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녀는 그 작가의 창의성이 유감없이 드러난 작품입니다. 빛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흥미진진한 장편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도 그럼요. 이 작가의 역량이 유감없이 드러난 수작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교수님 책 내용 줄거리 위주로 쫙 또 소개를 해주시죠. 소마 고이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밤거리를 질주하는 폭주족의 일원입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 돌아와 오토바이를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집 바깥에 보이는 야경을 보는데 멀리 보이는 하나의 빛을 포착하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보이는 빛인데 일정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색깔이나 패턴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비춰지고 있는 빛이에요. 아버지의 망원경으로 그 빛을 살펴보는데 마치 그 빛이 이리 와요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어이없는 일이라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다시 그 빛이 이리 와요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자 고이치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 빛을 향해 질주해 가게 됩니다. 시노 마사시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같은 반의 유카라는 여학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던 어느 날 문득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던 마사시는 그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은 마치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빛을 보고 난 후에 갑자기 공부에 집중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사시는 매일 밤 그 빛을 기다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성격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마사시는 참지 못하고 그 빛이 나는 장소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여자 중학생인 테루미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싸우는 집안 분위기를 도저히 못 견디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베란다로 간 순간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 빛은 테루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빛을 기다리며 보는데 마치 그 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리 와요, 자 어서. 다카유키와 유미코는 새로운 아들이 태어난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미스루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미스루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돼요. 3살 때 크레파스를 선물로 받은 미스루가 그린 그림은 특별한 모습을 띄었는데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크레파스를 조합해서 특별한 색감을 재현해낸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펫의 색깔을 완벽하게 재현해내어서 아빠가 그림을 그린 도화지를 카펫인 줄 알고 밟았을 정도예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도 탁월하게 잘했지만 특이한 천재성을 지닌 아들에게 엄마 아빠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미스루는 부모를 졸라서 컴퓨터를 갖게 되는데 이후로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컴퓨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전자부품들을 사들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데 부모는 도대체 아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밤중에 매일 어디를 나가는 것을 알게 된 엄마 아빠는 아들에게 어디를 한밤중에 가느냐고 물어보니 조깅을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의심스러운 아빠는 어느 날 몰래 아들의 뒤를 밟아서 미행을 하는데 아들인 미스루는 조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시민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밤중에 중고등학생 또래의 여러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미스루의 아빠는 몰래 그곳에 들어가 보는데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특별한 음악만 흘러나오는 것을 듣자마자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그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돼요. 아빠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듣게 되는데요. 아들 미스루는 특별한 전구를 조합해서 여러 빛을 만들어내고 음악과 더불어 광학 콘서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학 콘서트를 듣는 아이들은 마치 환각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또 마음의 평안과 현실 세계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생활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콘서트인 것이었어요. 어쨌든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그 모임에 초대되어 가게 되는데요. 콘서트에서 아빠인 다카유키와 엄마인 유미코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볼레로가 클라이맥스에 접어들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면 모든 악기가 연주에 참가하는 지점이다. 빛의 고리가 밝기를 더하면서 끊임없이 깜빡였다. 12개의 램프 모두가 하얀색으로 빛나는 때와 모두가 꺼지는 순간이 눈으로 구별되기 시작했다. 다카유키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머리에서 생각이라는 생각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몸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유미코도 그런 느낌이 드는지 다카유키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다카유키는 그녀의 몸을 지탱한 채 양눈가를 누르면서 관객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럴 수가. 100명, 아니 200명 정도 되는 소년 소녀들이 똑바로 선 자세로 미스루의 연주에 몰입해 있었다. 다들 완전히 도취된 표정이었다. 빛을 받은 그들의 모습도 색이 변하고 있어 마치 빛의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예, 이렇게 이 콘서트가 뭐 거의 자주 매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콘서트가 서서히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많은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가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콘서트가 중단이 돼요. 이 건축 중인 시민회관에서 몰래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광학 콘서트는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하게 되는데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서서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한편 그 폭주족이었던 고이치와 그리고 그 데스야 둘은 미스루의 광학 콘서트를 돕고 있는데요. 어느 날 자신들의 대장처럼 군림하는 리더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불려간 곳은 으리으리한 빌딩의 VIP층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리더는 미스루의 소식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 만나게 해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스루의 광학 콘서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고이치와 데스야는 미스루에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예상외로 미스루는 흔쾌히 그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광학 콘서트는 거대한 조직이 개입하게 되고 콘서트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다루게 됩니다. 한편 아들 마사시가 광학 콘서트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한 엄마 요리에는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환각 효과가 있는 콘서트가 미덥지 못하고 혹시 마약같이 중독성이 있다거나 나쁘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광학 피해 대책 연구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꼭 자신들에게 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마사시의 엄마인 요리에는 그곳에 가보게 되는데 그곳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광학 콘서트는 마약과 똑같은 것이며 빨리 아들을 그곳으로부터 빼내지 않으면 아주 나쁘게 될 거라고 겁을 줍니다. 며칠 후 그곳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부회장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부회장은 광학 콘서트를 가만두면 안 되고 방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사시의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광학 콘서트장에서 불시에 시위를 벌일 텐데 그 시작을 마사시의 엄마가 공연 무대로 뛰어 올라가서 연주를 하는 미스루에게
항의문을 전달하면서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그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마사시의 엄마를 종용해서 결국 수락하게 됩니다. 광화 콘서트가 크게 열리는 날 마사시의 엄마는 공연장 앞자리에 있다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시에 무대로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있는 미스루에게 항의문을 주려고 하자 무대 뒤에서 경호를 하고 있던 고이치가 뛰어나가는데 미스루는 고이치에게 멈추라고 하면서 자신도 뒤로 물러나는데 그때 마사시의 엄마가 들고 있던 항의문이 든 종이봉투가 굉음을 내면서 폭발을 합니다. 콘서트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마사시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미스루도 다리를 다치게 되고 고이치와 멤버들이 미스루를 병원으로 옮기게 돼요. 결국 이 일을 꾸민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이치의 애인인 세이코가 스파이로 활동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미스루를 고이치가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에 고이치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괴한 2명이 들어와서 미스루를 납치해 가게 됩니다. 그 뒤를 고이치가 오토바이로 쫓아가는데 미스루를 납치한 괴한들이 어느 큰 건물로 들어가게 되고 고이치도 그 건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가지만 곧 붙들리게 됩니다. 결국 미스루와 고이치는 이유도 모른 채 납치되게 돼요. 미스루와 고이치가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미스루가 고이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은 돌연변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미스루가 가진 재능은 사람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그 사람이 드러내는 빛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후광이나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내 자신의 특수성을 인식한 건 3살 때쯤이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색을 대충 파악하는 게 이상했어. 그때가 처음이었지. 그러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만큼 색의 미묘한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지. 색뿐만이 아니었어. 내게는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점차 알게 됐지. 그게 뭐였는데? 빛이야. 사람들은 모두 몸에서 빛이 나. 그 빛이 내 눈에는 보였어. 그걸 보면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손바닥 보듯 할 수 있었지. 마음의 빛도 읽을 수 있는 거야? 고이치가 다소 경계하면서 물었다. 읽어주기를 원한다면. 미스루가 대답했다. 너 지금 내게 마음을 읽히고 싶지 않아서 엄청 경계하지. 그러면 네 몸에서는 사고에 관한 빛이 나지 않아. 정말 흥미로운 일인데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조종할 수 있어. 무의식 중에 말이지.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도 소설 속에서는 아주 설득력 있게 좀 들립니다. 이와 같이 이 미스루처럼 이것들을 민감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광학 콘서트를 여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기존 세력들이 아주 위험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같이 일반 사람과는 달리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기존 질서가 파괴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스루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납치해온 사람들도 아마 그 조직의 사람들일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이 집단 사람들은 미스루를 뇌 수술을 통해서 이 능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고이치는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미스루와 계획을 꾸미는데 일단 몸을 다치지 않은 고이치가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하고 성공한다면 광학 콘서트 팀에게 전해줄 메모를 미스루가 작성해서 고이치에게 줍니다. 그 메모에는 이 건물이 위치해 있는 그 장소와 또 미스루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테루미라는 여자 중학생이 있는데요. 그 테루미에게 방송에 나와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연주할 악보를 적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탈출 마지막 단계에서 고이치는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애인이었던 스파이였지만 애인이기도 했던 그 세이코에게 그녀의 양심을 믿고 이 메모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이코는
스파이 역할을 했지만 사실 고이치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팩스로 미스루가 활동한 본부에 전해주게 되고 그날 방송에서 공연하기로 했던 미스루 대신에 대타로 공연을 하게 된 테루미가 방송에서 미스루가 적어준 악보대로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공연을 TV로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에서 연주된 미스루의 메시지를 알게 되고 미스루를 구하러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서 뭔가가 빛나고 있었다. 금색 비슷한 엷은 빛이었다. 건물 사이에서, 벽 너머에서, 사방팔방에서 빛이 고이치와 미스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해일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듯한 광경이었다. 빛의 해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자세히 보니 빛 아래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젊은이와 아이들이 고이치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아니,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마도 미스루일 것이다. 젊은이들은 걷는 속도를 서서히 올리더니 마침내 뛰기 시작했다. 빛의 해일이 점점 강력하게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고이치가 미스루를 향해 말했다. 보여, 미스루. 내게도 빛이 보여. 미스루는 천천히 두 팔을 들었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순간 빛의 고리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 황금색 아우라는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 젊은이들이 바라는 빛과 하나가 되었다. 예, 이게 그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예, 제일 마지막인데 예. 요걸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한 분이 예, 있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작품이 놀라운 게 네. 저도 황당무계한데 황당합니다. 정말로. 예, 그런데 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예, 책 읽을 예. 때는. 이런 게 그 단편으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런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장편에서 이런 빛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황당한 소재이긴 한데 제가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한 것보다도 예. 뭔가 좀 우리의 그 상식을 뛰어넘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네. 거기에 또 흠뻑 빠져서 본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네. 주라기 공원 같은 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 네. 뭐 그것뿐만입니까? 저기 우주를 다룬 얘기들은 전부 다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요. 뭐그저 외계인과 교신하는 아바타. 그렇죠. 뭐그 외계인과 교신하는 콘택트라는 네, 영화도 아주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창의성 이 작가가 네. 어마어마한 창의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우리가 들고요. 국어 시간에 배우길 이제 소설은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예, 하잖아요. 예. 뭐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또 말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그럼요. 있고요. 예. 어쨌건 이렇게 400페이지가 넘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히가시노 게이고에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바로 그 지난번에 다뤘던 작품 몽환화에 비해서는 복잡도가 좀 조금 덜하고 낮죠. 예, 낮고 예. 이 작품에 보면은 이런 또 특이성이 있어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무슨 뭐 쫓고 쫓기고 뭐 이렇게 스릴러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영화 같은 네, 데서 많이 네. 사용하는 소설도 네.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잘 사용 안 하는 편이에요. 어떤 그 아이디어가 특별하고 맞아요. 뭐 궁금증, 반전 이런 거지. 근데 이 작품은 예. 쫓고 쫓기는 게 나오고 약간 좀 그 특이한 것들이 나와요. 재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뭐 유괴 다른 거 있잖아요. 뭐의 이름은 유괴, 게임의 이름은 유괴가 좀 그것도 그렇죠. 이렇게 예. 막 쫓고 쫓기는 그런. 아름다운 흉기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작품이 어쨌건. 있는데 네. 아주 좀 특이한 작품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또 이 작품보다 제가 느낀 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무슨 그 종교 이단 종교의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집단들이 막 하는 것을 집단 뭐 환각 예, 이런 거. 빗대에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럴 수 그래서 있군요.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네.